자, 그럼 여기 대손세 공제 그죠? 자, 이게 뭔지 좀 여러 살펴볼게요.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이론하고 식기가 다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도 이론을 좀 꼼꼼하게. 자, 답이 있어요. 답이 채권자. 채권자고요. 여기 채무자. 자, 이렇게 있고요. 채권자인 갑이 채무자인 은한테 외상으로 제품을 10,000원에 팔았대요. 만에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각 입장에서 여러분들 채권이 얼마가 있는 거냐면 11,000원 있는 거죠. 어떤 게 있는 거냐? 10,0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1,000원까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어떻게 있냐면 요 채무자의 을이 파산이 파산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또 채무자의 을이 파산이 되면 각 입장에서는 대손이 된 게 11,000원이죠. 못 받게 된 거니까 만 원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1,000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초에 물건을 외상으로 팔면 일단 내 돈으로 내요. 아시죠? 부가가치는 무조건 상대방한테 걷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팔아도 일단 재화를 공급했으니까 각 입장에서 부가가치 1,000원을 냅니다. 내고 나중에 을이 갑한테 11,000원을 주게 되면 1,000원은 이제 본인이 먹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갑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1,000원을 이미 냈잖아요. 근데 얘가 파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1,000원만큼은 내지 말아야 될 부가가치세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미 내버렸죠. 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돌려주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보시면 여기 요걸로 이걸로 보시면 자, X 1년 2월 5일날 외상으로 10,000원에 매출한 거예요. 그리고 외상으로 팔아도 일단 4월 25일, 그러니까 2월 5일이면 여러분들 예정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4월 25일날 매출세 1,000원 일단 내 돈으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납부를 해요. 근데 X2년 3월 5일날 대손이 확정이 된 겁니다. 상대방이 파산이 된 거예요. 그럼 파산이 되면 매출세액을 내는 게 잘못됐으니까 1,000원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1,000원을 어떻게 해주냐면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낼 세금에서 따요. 그게 돌려주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1,000원을 냈어요. 그럼 나중에 낼 세금이 10,000원이다 라고 하면 10,000원에서 1,000원을 빼줘서 그냥 9,000원만 납부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대손세액 공제는 말 그대로요. 이 매출세, 부가가치세 요게 대손된 부가가치세잖아요. 그죠? 요거를 나중에 내 세금에서 빼준다라고 해서 대손세액 공제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대손된 세액은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정신고 때는 대손세 공제를 안 해줍니다.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예정신고 때는 대손세 공제를 안 해주고요. 언제 해주냐면 확정신고 때로 미뤄서 해줘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시는 게 뭐냐면 예정신고 때 대손이 확정된 걸 예정신고 때 안 해주고 확정신고 때로 미뤄서 해준다라는 겁니다. 조선말 들리세요? 예정신고 때 대손이 확정된 건 예정신고 때 안 해준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정신고 때 대손이 확정되면 아예 안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예정신고 때 지금 여기 예정신고 때 대손이 확정됐잖아요. 3월달.
맞죠? 그럼 4월 25일 날 못 받는 거죠. 근데 확정 신고대로 미뤄서 해준다니까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X2년 1기 확정 신고 때 대손세 공제 받을 건 이거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시죠? 주의하시고. 그래서 예정 신고 때 안 해주고 확정 신고로 미뤄서 해주는 겁니다. 미뤄서. 알죠? 그래서 7월 25일 날 매출세액에서 1,000원을 빼는 거예요. 그럼 납부를 줄여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구조가 매출세액 보시면. 자, 우리가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구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우리가 대손이 확정이 되면 납부세액이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어려우신가요? 줄어야죠. 납부세액이 줄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다 우리 시험에는 매출자거든요. 채권자가 대손이 확정되면 그걸 빼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매출자니까 매출세액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세액이 줄어야 납부세액이 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대손이 확정되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되셨죠? 되시고, 자, 그럴 때 내가 X3년 4월 5일 날 11,000원을 받았대요. 상대방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파산이 됐는데 우리 시험에는 회수하는 것까지 냅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1,000원을 차감했는데 회수했으면 다시 부가가치 1,000원 토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대손이 확정된 게 아니라 대손세 공제받은 걸 회수를 한 거예요. 회수하면 토해내는 게 납부세액을 늘리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납부세액을 늘리려면 매출세액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수하면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우리가 나중에 얘는 여러분들 신고서 문제에서요, 워낙 중요한 게 부호를 플러스로 입력할 건지 마이너스로 입력할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가산인지 차감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죠? 대손세 공제를 받으면 납부를 덜 하는 거잖아요. 그 매출세액에서 빼야 되겠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받은 걸 회수하면 토해내는 건 납부세액을 늘리는 거죠. 그럼 매출세액을 늘려야 되겠죠. 아시죠? 잘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암기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주의하실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1980년대에 채권이 있었대요. 1980년대에 채권이 있었답니다. 근데 내가 상대방 채무자가 2022년도에 사망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오래된 채권을 안 빼줍니다. 우리가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몇십 년 전에 내가 채권이 있던 걸 못 받게 돼도 우리가 회계 처리하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너무 오래된 채권 안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여러분 이거 좀 외우시면 돼요. 그냥 10년 이내에 확정이 돼야 됩니다. 10년 이내.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이거 말 문제 꽤 10년만 외우시면 10년만. 아셨죠? 말 문제. 자, 그래서 좀 밑줄 좀 칠까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주시냐면 278페이지. 자, 278페이지 네모 7번 대손세 공제라고 보이시죠? 자, 거기에서 어디냐면요, 첫 번째 줄 끝에 채권이 대손되어 있죠, 여러분들. 채권이 대손되어서부터 여러분들이 차감까지 밑줄입니다. 자, 채권이 대손이 되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해서 못하게 되겠죠. 상대방이 파산 같은 게 발생을 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기간에
매출세액에서 해당 거래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요게 대손세 공제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네 번째 줄에 대손 금액의 전부 보이세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더한다까지 밑줄입니다. 자,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이제 토해내야 되는 거죠.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278페이지 맨 아래 그 가로 3번 대손세 공제 범위 및 신청 보이세요? 워낙 중요하니까 저자분도 그 굵은색 글씨로 해놨죠. 자, 밑줄 좀요. 세 번째 줄까지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세 공제 대상이 되는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입니다. 즉 우리가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대손이 확정이 돼야 돼요. 아니 너무 오래된 채권 안 해준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5년이라고 장난을 쳐요. 말 문제로. 옛날에는 5년이었었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뭐 2020년도에 바뀌었죠. 20년도. 오래되진 않았어요. 제가 공부 1999년도 했을까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수 지금 뭐지? 여전 역사를 알고 있죠. 역사를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실게요. 여기. 자, 근데 뭐냐?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 회계는 다시 한번 바꾸지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니까 못 받게 되면 무조건 대손해 회계 처리하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대표이사가 요트를 살 돈을 빌려준 거야. 있었죠? 채권이 있는 거죠. 있었어요? 근데 대표이사가 요트 타다 죽었습니다. 빠져가지고. 들으시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대손이 확정이 된 거죠. 그죠? 그럼 이거 대손세 공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야죠. 세법은 여러분들 세금을 정확하게 구하는 거죠. 대표자가 여러분들 요트 살 돈을 빌려주면 그건 업무가 관련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대손이 확정되면 당연히 못 받게 된 거죠. 못 받게 되면 빼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정선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은 지금 하는 대손세 공제 요건을 법에 적어 놓습니다. 이러이러한 요건을 만족해야지만 대손세 공제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 대여금은 대손세 공제 대상 채권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대여금이 왜 하는데 대여금 채권인데 맞죠? 근데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되는 애가 뜯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대여금을 뭐 빌려준 거예요? 돈 빌려준 거죠. 돈은 재화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통화, 수표, 어음은 재화가 아니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시간도 안 좋으신데? 재화는 결제하는 수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재화를 우리가 만약에 돈을 재화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이 10,000원을 결제하시면 상대방 부가세 달라고 해야 돼요. 편의점에서 10,000원 결제하면서 나 당신한테 재화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1,000원 주세요. 실제로 맞죠,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대여금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무관한 채권이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주의하시고. 자, 보실게요. 자, 일단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사망하거나 실종했대요. 당연히 대손세 공제 요건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엄청 중요해요. 제가 그 회계 시간에 강조 좀 드렸죠. 뭐냐면 우리가 어음의 부도. 맞죠? 우리가 부도라는 게 망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음 지급 거절을 당한 거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지급을 거절당하면 못 받게 된 게 아니라 회수할 노력을 좀 몇 번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세법 있죠? 세법에서는 부도가 발생하면 은행이 나한테 지급을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통보를 해준단 말이에요. 해주면 6개월 동안은 상대방을 찾아서 때려버려요. 회수를 해보라는 6개월 동안. 근데 6개월이 지났어? 근데 회수를 못해?
그럼 그때서야 너는 못 받게 된 거야 라고 법에서 해주는 거야. 아셨죠? 지금 외우셔야 돼요. 6개월. 여기. 부도가 발생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실 건 부도가 발생했다고 시험에 나오면 6개월 따지셔야 돼요. 반드시. 아셨죠? 이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뭐냐면 시험에 장난친 적이 있어. 우리 시험 어떻게 장난치냐면 6개월 경과라는 건 이상이에요. 추가예요. 실제 날짜 가지고 장난쳤었어요. 실제 최근 문제에서. 초과예요, 이상이에요? 6개월 경과. 초과입니다, 맞아요. 초과입니다. 오늘이 경과해야지. 그렇게 하죠. 오늘이 경과해야지만 뭐 커피를 사주겠다. 네. 오늘은 포함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6개월 따지실 때는 6개월 더하기 1일로 외우셔야 됩니다. 1을 더하셔야 돼요. 1일. 아셨죠? 주의하시고. 나머지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 뭐냐면 여러분들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제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담보인 거 알고 계시죠? 내가 상대방한테 외상으로 상품을 팔았어요. 근데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나는 상대방 건물에 대해서 전부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 파산되거나 사망하거나 그러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 그거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회수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됐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대손생 문제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이거 뭐냐면 자, 이런 칠게요. 이 소멸시효 완성은 민법에 있는 걸 태계가 세법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을 빌려드렸대요. 제가 여러분한테 1000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을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한 20년 동안.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떤 생각 하실 거냐면 쟤는 받을 의지가 없나 보다. 맞죠? 잊어버렸나 보다. 라고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겠죠. 근데 제가 갑자기 20년 뒤에 야, 너한테 1000만 원 빌려준 거 있잖아. 빨리 갚아라. 라고 하면 불안해서 살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 불안하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가 있으면 나는 그 권리를 행사할 의지가 있다라고 계속 그 채무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뭐냐면 법에서는 채권자가 권리가 있음에도 행사를 안 하죠. 일정 기간 동안 행사를 하지 않잖아요.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켜버려요. 왜냐면 채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를 해줘야 돼요.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면 채무자는 얘가 갚을 의지가 없나 보다라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줘라고 하면 여러분들 예측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서 돈 빌리실 때 자꾸 문자를 넣는 건 은행에서 나 돈 받을 의지 있다. 소멸시효 완성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소멸시효 완성이에요. 이게 민법상 용어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냥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주거든요. 아셨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이론 문제 대비하시는 거. 4번하고 5번은 달 문제 대비요. 뭐냐면 우리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있죠? 미수금. 얘가 공급일이 채권이 발생한 날이 되겠죠. 이게 2년 이상 경과하면 대손세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부도도 아니고 뭐 소멸시효 완성도 아니고 파산 사망도 아니에요. 내가 중소기업인데 외상으로 팔았어요. 이런 식이 안 줘. 계속 잘 돌아가는데 뭐 2년이 경과하면 뭐 대손세 공제 해줄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뭐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 이것도 여러분 그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만 원을 빌려드렸대요. 10만 원 빌려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냐면 제주도에 계세요. 제주도. 여러분 전화했습니다. 10만 원 왜 안 줘? 빨리 줘. 찾아간다. 일단 여러분들이 오던가라고 해서 오던가. 말이 뭐예요? 10만 원 갚기 위해서 여러분들 비행기 값이 더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도 지났고 30만 원 이하라면 떼일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었죠? 그럼 그건 대손세 공제를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공제기간 요건을 무시하시면 그냥 10년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신고 요건은 제가 이미 했는데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는데 예정 신고 때 안 된다고 무조건 예정 신고 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건 대손세 공제를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확정 신고로 미뤄서 해준다 이렇게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여러분 예정 신고 때 대손이 확정되면 아예 공제가 안 되는 걸로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시죠? 예정 신고 때 안 해주고 그 확정 신고로 미뤄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제발 지금의 여러분이 알았다고 하시겠지만 귀에 딱 잡겠다라고 하시겠지만 이거를 잘못 외우시면 나중에 실제로 예정 신고 때 대손 확정되는 게 많아지면 꽤 되세요 실제로. 조심. 아시죠? 공제가 되는 걸 입력해야 되는데 안 하신 분도 관점이에요. 괜히. 아시죠? 자, 그러면 278페이지. 자, 거기 중간쯤 보시면 가로 2번에 대손사유 보이시는가요? 보이시죠? 대손사유. 자, 일단 동그라미 1번에 거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밑줄 좀 쳐주시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밑줄 좀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 또 시험에 나오는 게 동그라미 4번. 자, 채무자의 파산 밑줄 치시고 세무자의 파산. 그 다음에 띄어서 사망실종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거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까지만 밑줄.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까지 밑줄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의 두 번째 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이세요 여러분들? 밑줄 좀요. 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니까 얘는 대손세 공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은 가로 빼고 다 밑줄입니다 여러분들. 자,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 등을 밑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가로 빼고 밑줄이요.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좀 보실게요. 이거 예전에 한번 말 문제로 장난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런 문제요. 보시면 좀 쉽게 자, 만약에 내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요. 이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대손이 확정됐대요. 확정됐고 이게 경우 첫 번째고요. 4월 달부터 6월 달에 대손이 확정됐대요. 그럼 질문입니다. 그럼 얘는 1기 예정 신고 때 대손이 확정된 거잖아요. 되셨죠? 그럼 1기 확정 신고 때 대손세 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예?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니까요. 미뤄서 좀 미뤄서. 1기 예정 신고 때 확정되면 1기 예정 신고 때 안 해주고 1기 확정 신고 때 해주는 거예요. 얘는 되는 거면. 되셔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되는 거고. 1기 딱 확정 신고 들어왔으니까. 알죠? 그러면 이 기간이 다 들어오죠. 다 들어오잖아요. 1기 확정 신고 때 대손세 공제 받을 건 1월부터 6월 다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과세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들게 되는 거예요. 법무부가. 얘를 시험을 어떻게 장난치냐면 확정 신고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들게 장난친 적이 있어요. 좀 그게 같은 말 아니야? 다른 거라니까요? 확정 신고 기간이면 이 4월 달부터 6월 달만 된다는 뜻이에요. 1월 달부터 3월 달도 확정 신고 때 공제 가능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과세 기간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1월부터 6월이 다 들어오는 거지 4월 달부터 6월 달만
1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 공제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딴 문제도 출제를 한 적이 있어. 말장난. 아셨죠? 그래서 과세기간에 이게 꼭 대손세 공제 들어와요. 아셨죠? 예정신고 때도 우리가 확정신고 공제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좀 유념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를 푸시려면 요 110분의 10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대손세 공제는 대손된 금액의 110분의 10인데요. 설명 좀 할게요. 보시면. 왜 110분의 10인지는 설명하겠습니다. 암기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보시면. 자, 어디다 쓸까요? 자, 내가 외상으로요, 매출을 10,000원 냈대요. 요게 여러분들 공급가액이죠. 맞죠? 이 공급가액. 그리고 부가가치세 1,000원. 그래서 11,000원. 그럼 이 11,000원 우리가 공급대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11,000, 내가 그러면 상대방이 대손이 확정이 되면 못 받게 되는 건 공급 대가에 11,000원 못 받게 되는 거죠.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얘입니다, 얘. 지금 제목 자체가 대손세 공제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액이니까 1,000원을 빼준다는 뜻이거든요. 되시겠어요? 해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공급가액은 나의 순수한 금액이죠. 순수한 금액이니까 100%입니다. 그죠? 그러면 100%를 우리가 고치면 1이죠. 같은 말이에요. 100%하고 1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다시 여기에 10%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10% 곱한 게 부가가치세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1에 10%가 0.1이죠. 1에 10%가 0.1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에 0.1을 곱하면 얼마예요? 0.1? 그렇죠. 1에 0.1 곱하면 0.1이죠. 그럼 0.1하고 같은 게 뭐예요? 퍼센트로 나타내면 10%죠. 그렇죠. 그러면 공급 대가는 110%가 녹아져 있는 거네요. 응? 그럼 우리가 지금 요 1,000원 가는 거잖아요. 1,000원. 근데 시험에서는 내가 대손이 확정되면 요 11,000원 못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 대가, 여기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게 공급 대가라는 얘기죠. 우리가 항상 분자하고 분모는 대응이고 항상 분모가 앞에 것의 전체 분자가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대손세 공제니까 10% 구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대응돼야 되니까 분모도 퍼센트가 들어와야 돼요.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분자가 구하는 거고 분모가 앞에 것 전체잖아요. 그럼 공급 대가는 전체가 90%에 대한 거죠. 그래서 110%분의 10%이 나오는 거예요, 곱하기가. 이해되세요? 우리가 퍼센트를 삭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산투 씨가 배우셨죠? 부호가 같으면 분자, 분모, 부호 같으면 삭제할 수 있다. 그래서 110분의 10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110분의 10을 외우시고 아니면 110분의 10을 외우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11,000원을 못 받게 됐다라고 하면 세액은 1,000원이다 라는 거는 바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셨죠? 근데 숫자가 더러우면 110분의 10을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 숫자 더러우면. 아셨죠?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10% 곱하는 분이 꽤 계시는 분, 꽤 계시거든요.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여기다 10%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110분의 10 외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연습해 볼게요. 보시면 자, 2월 3일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대요. 그럼 법에서 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요날 소멸시켜버린 거죠. 그럼 당연히 확정된 날은 대손이 발생한 2월 3일날 확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2월달이니까 1기 예정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럼 얘는 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1기 확정신고 때 받아요. 밀어서 해줘요. 밀어서 조심. 그 다음에 2번. 자, 채무자가 파산, 사망, 실종을 2월 3일 날 했대요. 그럼 당연히 그날 여러분들 우리가 확정이 된 거지 얘가 부활할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파산하고 사망하고 실종한 날 대손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1기 확정 신고 때 대손세 공제가 가능하겠죠. 문제는 부도예요. 부도가 2월 3일 날 발생했대요. 그럼 얘는 은행이 야 너 지급을 거절당했던데 라고 통보해준 날짜잖아. 통보. 맞죠? 통보해준 날짜니까 이때 대손이 확정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6개월이 경과해야 돼요. 언제 대손이 확정되는 거예요? 아니, 대손 확정이 몇 월 며칠? 이거는 날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날짜 가지고 장난치자고 최근에 있다니까요. 8월. 6개월 지나니까 8월. 4일. 4일입니다. 8월 3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좀 이따 접하시게 될 거예요. 들어 문제를. 그래서 8월 3일이라고 하면 이제 6개월만 하시면 6개월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6개월 경과하면 6개월 더하기 1을 하셔야 됩니다. 꼭. 아셨죠? 그래서 8월 4일로 명하셔야 돼요. 컴퓨터가 알아서 날짜를 구하지 않아요. 아셨죠? 그럼 얘는 8월 달이면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언제 문제가 될까요? 2기 확정 신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1기 확정 신고 때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라고 하면 얘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부도는 여러분 주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대손 확정일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계시냐 문제 읽으시고 채권이 발생한다는 입력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시면 내가 2020년도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채권이 발생한다는 2020년도죠. 그럼 2020년도에 대손이 확정된 거예요? 아니죠. 그냥 채권이 발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2022년도에 채무자가 파산했다. 2022년도 작성해야 되는데 날짜를 바보잡이 작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대손이 확정된 날짜 적으시는 건 채권 발생을 적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셨죠?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날짜를 그냥 안 보고 바보잡이 입력하시는 분들이. 아닌 거야, 아닌 거.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입력하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회계처리입니다. 이게 좀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들어보신 뭐냐면, 자, 우리가 대손세 공제를 배우기 전까지는 대손의 회계처리는 쉬워요. 그렇죠? 근데 시험에 대손 분계 있죠. 대손의 분계를 지금 하는 대손세 공제를 고려해서 출제를 하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자,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실게요. 여기. 자, 외상 매출금 11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만원이 되겠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도. 거래처의 파산으로. 자,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되었다. 대손의 회계처리 분계를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는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고 한대요. 그 말은 나 11만원 떼어 먹혔지만 만원은 세무서가 나중에 내 세금에서 빼주겠다라고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손의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대손 충당금 잔액은 15만원이 있다라고 주는 겁니다. 그럼 분계가 일단 내가 못 받게 된 건 11만원이잖아요.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을 11만원 까는 건 이해는 되시죠? 그럼 우리가 이게 대손세 공제가 아니라면 차변에 그냥 대손 충당금 11만원 닦아버리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나는 11만원 손해봤어요? 10만원 손해봤어요? 10만원만 손해본 거예요. 11만원 못 받게 되죠. 만원은 나중에 내 세금에서 빼줘야 돼요.
나는 10만 원만 손해본 겁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10만 원만 상기하셨고 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만 원입니다. 뭐냐? 왜 부가세 예수금 갑자기 차변이 있냐? 이 10만 원 왜 빼는지 이해되시죠? 이게 뭐냐면 이 법문도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대손세 공제가 되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매출세액은 개정 과목이 뭐예요? 매출세액 개정 과목 부가세 예수금.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성격이 뭐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부채. 부채니까 본래 위치가 어디예요? 대변이잖아요. 그럼 대변에서 차감하니까 차변으로 온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분기가 이렇게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험에 대손의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데 대손세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원래 알고 계시던 대손 회계 처리 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대손세 공제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그걸 고려하셔서 공개하시는 얘기예요. 물론 시험에서는 대손세 공제를 고려하게끔 출제는 많이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잊을만 하면 한 6년 한 번쯤은 합니다. 출제. 안 한 지가 꽤 됐거든요. 선생님 그게 잘 때가 됐어요. 최근 들어 자꾸 새로운 유형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신고서에 어떻게 입력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고서를 검색해서 신고서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제 세무 2급서부터는 신고서에 금액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당 란에다 금액을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도 여기 빨간색이 매출자입니다 라고 보셨을 겁니다. 여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니까 매출자란이에요. 빨간색이요. 그럼 여기에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보이시나요? 대손된 세액을 가짜는 더한다라는 거고, 그럼 더하는 건 회수할 때 더하는 거죠. 뭐 대손세액을 감자는 뺀다는 거잖아요. 이건 대손세 공제 받을 때 여기 감자.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은 만 원의 대손세 공제니까 빼기로 입력해요, 더하기로 입력해요? 빼기. 만 원을 차감하는 거잖아요. 여기 매출세 차감. 그러니까 빼기 만 원으로 입력하셔야 그만큼 납부할세금이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는 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 여러분 흰색 보이고 하늘색 보이시죠? 하늘색은 막혀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손조든 금액만 못 적어요. 그리고 여기 110분의 10이 없죠. 그래서 요시하는 얘기예요. 여기는 막 10% 영세율 이렇게 있죠. 영세율 10%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손세 가감조는 110분의 10이 없어요. 그래서 요시하는 얘기예요. 아시죠? 되시겠어요? 자, 그럼 지금은 우리가 대손세 공제를 받을 때니까 이제 회수하는 거 할게요, 여러분들. 자, 회수하면 이제 매출세액이 가산해야 되겠죠? 자, 보죠. 자, 전기에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11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현금으로 회수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이라는 말은 이게 고려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회계에서 떼인 돈 받으면 차변에 받은 거 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늘리잖아요. 맞죠? 주의하실 건 뭐냐면 여러분들 대손세 공제를 받았다라는 건 11만 원 중에서 만 원은 내가 낼 세금에서 뺐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만 원은 뺐으니까 내가 전기에 11만 원 못 받게 되었을 때 대손 충당금은 10만 원만 상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를 살릴 때도 10만 원만 늘려야 돼요. 11만 원 다 늘리는 게 아니라. 드시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차변에 현금 11만 원. 그리고 원래 이게 대손세 공제 문제가 아니면 그냥 대변에 대손 충당금 11만 원 다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년도에 대손세 공제를 받았으면 10만 원만 차감했을 거란 말이에요. 대손 충당금을요. 살릴 때도 10만 원만 살려야죠. 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매출세액이 가산하죠. 그럼 부가세 예수금 더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부채를 더하는 건 대변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손세 공제가 나오는 회계처리 나오잖아요. 부가세 예수금부터 먼저 건드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얘부터 먼저 건드리시면 돼요.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대손 회계처리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는 곧 같이 풀어볼게요.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얘는 매출세액의 가산이니까 플러스로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여기 대손세 가감에 마이너스 만원이 아니라 플러스 만원이에요. 플러스라는 건 그냥 보고 마이너스 안 한다는 뜻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저자분이 좀 만드신 문제가 있거든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410페이지 가주실래요? 410페이지. 교재 410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법이 난이도 확 올라가죠. 그죠? 갑자기 이제 회계 1급 하다가 세무 2급 하시면 회계 쪽은 비슷한데 세법 쪽이 난이도 확 올라가요. 갑자기. 자, 410페이지에 14번. 이건 실제 기출문제이기도 해요. 410페이지 14번. 이건 실제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시험에는 주로 회수로 많이 냈었어요. 회수로. 자, 410페이지 14번 3월 8일자 있죠? 읽어 좀 볼게요. 자, 전기의 주식회사 팽성에 외상매출금 44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하였으나 당일 전액 현금으로 회수가 되었다. 일단 떼인 돈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원래는 차변에 현금 440만원, 대변에 대수충당금 440만원 이렇게 끊으면 끝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죠? 근데 이제 문제 계속 볼게요. 자, 단 상기 금액 440만원에는 전기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 요건 충족으로 대손세 공제를 받은 바 있다. 그러면 내가 전년도에 440만원 못 받게 되었지만 40만원이 부가가치세가 40만원이죠. 계산하시면 그럼 40만원은 세무서에서 내 세금에서 빼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나는 손해를 얼마 받겠어요? 그래서 400만원만 받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전년도에 대손충당금 400만원만 땄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올해 걔를 회수할 때도 대손충당금 400만원만 살리셔야 되겠죠. 느낌 잡히세요? 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FM대로 하고 빨리 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FM대로 하고 빨리 하는 거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전기에 대손세 공제를 받았을 때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전기 대손세 공제 시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썼을 거냐면 일단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440만원 못 받게 됐었을 거잖아요. 전년도에. 이렇게. 그죠? 근데 전년도에 40만원은 분명히 대손세 공제를 받은 바 있다라고 했으니까 부가가치 40만원만큼 내 세금에서 뺐어요. 그러면 400만원만 손해봤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대손 충당금. 그러면 400만원만 이렇게 뺐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대손세 공제 받으면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잖아요. 부가세 예수금 차감이니까 차변으로 와요. 부가세 예수금이 이런 대생이니까. 이렇게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전년도에. 늦으셨나요? 그걸 당기에
회수를 한 거죠. 그럼 전년도에 깐 게 400이니까 살릴 때 400만 살려야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현금으로 440만 원 회수했으니까 여기 440. 그죠? 근데 대손충당금은 전년도에 400 땄으니까 얘를 회수해도 대손충당금은 400만 살려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이렇게 떼인 돈 받으면 매출세액이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가세 예수금 늘려야죠. 가산이 늘리는 거잖아요.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니까 부채를 늘리면 대변.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길을 돌아갔어요. 맞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이걸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돌아왔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 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이걸 한 방에 끄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건 하실 거예요. 현금 440만 원은 늘린다라는 거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회수했으니까 대손세 공제 받았던 40만 원 회수했으니까 토해내야 되잖아요. 토해내니까 매출세액이 가산하죠. 그럼 매출세액이 가산한다라는 건 부가세 예수금 늘리는 거잖아요. 40만 원만큼. 여기에 부가세 예수금. 우리가 원래는 떼인 돈 받으면 대손충당금 늘리는데 남은 대손충당금밖에 못 늘리겠죠. 여기 40만 적었으니까. 되잖아. 여기에 대손충당금 400만 원 빵꾸나는 곳에 이렇게 적으시는 게 가장 빠르긴 해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부터 먼저 건드리시는 게 맞다예요. 그래서 확정 대손 폐기 처리가 나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대손세 공제와 관련해서 작성해야 되는 서식이 이에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는 겁니다. 저 대손세 공제 받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작성하는 서식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고요. 얘는 이름 자체가 공제신고서니까 얘도 아까 했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대손세 공제가 되는 것만 하셔야 돼요. 아시죠? 자, 해보죠. 뭐냐?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매출자가 작성하는 건 대손세 공제신고서라고 하고요. 반대로 매입자는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갚을 수 있잖아요. 갚으면 그때는 대손세 변제신고서라고 해요. 우리 시험에는 압도적으로 대손세 공제 신고서만 됩니다. 왜냐면 채권자가 좀 장난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변제 신고서는 무시하셔도 돼요. 시험에 냈던 적 옛날에 지금 한 번이니까. 그래서 주로 채권자 위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보시면 자, 우리가 대손세 공제가 나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급자가 대손세 공제를 받으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입력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공급자가 대손세 공제된 채권 회수하면 토해내는 거니까 플러스 입력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하는 상식을 벗어나요. 뭐냐면 얘는 서류에 이름 따라가요. 대손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얘잖아요. 그러니까 대손세 공제를 받고자 할 때는 그대로 입력하는 부호를. 그래야지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는 이름의 부호가 그대로가 대손세 공제 받고 싶어요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반대로 대손세 공제된 채권을 회수하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부호를 플러스 입력하면 공제받고 싶어요 그 뜻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로 입력해야 그건 회수했어요 토해낼게요 라는 뜻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이름과 일치하면 플러스고 이름과 일치하지 않으면 마이너스예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인데 공제는 이름 일치하죠 플러스로.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인데 회수는 다른 말이잖아요. 공제하고 회수는. 그때는 마이너스. 아시겠죠? 서식 자체가 공제받고자 하는 서류니까 공제를 받으려면 플러스 입력해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회수면
공제인데 회수는 토해내는 거니까 다른 부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중에 제출할 때. 이해되시겠어요? 이 뜻이 그 뜻.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입력하는 거 설명드리 좀 쉴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가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서식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입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아이고 뭐야. 자, 여기에 대손 확정일 있죠. 주의하실 건 뭐냐면 대손이 확정된 날짜지 대손이 발생한 날짜가 아닙니다. 특히 부도 조심해. 부도. 대손이 부도가 2월 달에 발생하면 2월 달은 대손이 확정된 게 아니라 대손이 발생한 날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부도는 6개월이 지나야 확정이잖아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얘는 공제가 되는 서식이니까 공제가 안 되는 거 입력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아시죠?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대손된 금액은 당연히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가 대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공급 대가를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는 부호 조심하다.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면 이름이 일치하니까 플러스 입력하시는 거고, 대손세 공제된 채권을 회수하면 토해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입력하시는 거고요. 잊었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문제에서 줄 거니까 F2번은 검색. 그 다음에 대손사유인데요. 문제에서 이렇게 대손사유를 커서가 가면 파산인지 뭐 사망실종인지 줍니다. 아시죠? 해당 사유를 입력하면 돼요. 조심하실 건 뭐냐면 보시면 여기는 대손사유잖아요. 근데 시험에서 내가 대손된 게 아니라 대손된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거든요. 회수하는 건 대손사유가 아니죠. 그때는 직접 입력을 누르시면 돼요. 이거 문제에서 줄 겁니다. 알죠? 채권을 회수하면 7번 직접 입력에 어떻게 입력할 것이라고 문제에서 줘요. 아셨죠? 조심하실 게 혹시라도 얘는 대손이 확정이 됐는데 회수하면 회수한 날짜 입력하셔야 됩니다. 당초 대손이 확정된 날짜가 아니라 아셨죠? 회수한 날짜 회수하게 되면 아셨죠? 죄송한데 할까요? 제목을 달아놔야 되는데 좀 해체해야 되니까. 아시죠? 자, 유인물 어떻게 가주시냐면 자,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자, 유인물 3페이지에 유형상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고 있죠. 네. 자, 거기 회사가 2090번이네요. 2090번으로 오시고. 용화물산. 자, 문제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1번, 3페이지 1번. 자, 다음의 자료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용마물산의 202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3점. 자, 그러면 회사를 일단 2090번 용마물산이고요.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고? 여기 보이시죠? 대손세 공제 신고서. 여기에요. 자, 여기 들어가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자, 조회 기간 몇 월부터 몇 월일까요? 그죠? 일기 확정 신고면 4월달부터 6월이죠. 그죠? 조심하시고. 되셨나요? 자, 그럼 화면 보실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 화면에 지금 우리 커서가 있는 게 대손 발생이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대손 변제라고 있잖아요. 그럼 변제는 매출자가 하는 거예요? 매입자가 하는 거예요? 변제다. 그리고 채권자가 변제했다는 표현 안 쓰죠. 맞죠? 갚는 건 채무자가 갚아야지. 그래서 여기는 채무자가 입력하는 아니에요. 물론 채무자는 거진 않네요. 채무자는 장난칠 게 좀 없어요. 세무사는 우리 시험 장난치면 되죠. 대손 발생은 여기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는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조심하실 건 대손세 공제가 되는 것만 넣으셔야 됩니다.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죠. 대손 관련 자료 3페이지.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자, 매출 채권 유형 받으러움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거래일자는 조심하실 게요. 거래일자가 확정된 날짜가 아니라 채권이 발생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좀 요 날짜 적으시면 안 돼요, 절대. 자, 받으러움의 거래일자는 전년도 7월 31일 날 받으러움 채권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대손된 금액은 770만 원이니까 이게 공급 대가. 자, 비고란 볼게요. 자, 부도가 2021년도 10월 31일 날 발생했죠. 요거 대손세 공제 돼요, 안 돼요, 왜? 지금 문제.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돼야 안 돼요? 요거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자 보시면 이것 때문에 이제 보시면 자 여러분들 요거 뭐예요? 부도 발생이잖아요. 부도 발생이면 요 날 확정이 되는 겁니까? 요 날 확정이 되면 공제가 2022년 2기 확정시킬 때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부도가 발생한 날짜가 대손 확정이 아니잖아요. 부도가 발생하면 몇 개월 경과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6개월 땄지, 6개월. 맞죠? 손가락으로 세셔야 돼요. 자, 일단 10월 1일이 아니에요. 10월 31일입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이때 손가락 못 세신 건 아니고 암산하셔가지고 틀리신 분 진짜 많았어요. 10월 31일이면 11월 달이 11월 말이 한 달이죠, 한 달. 맞죠? 11, 12, 1, 2, 3, 4 해야 6개월이에요. 4월 30일이 6개월이에요. 4월 1일이 6개월이에요. 4월 30일이에요. 4월 30일. 그죠? 여기 계산해보세요. 10월 31일이잖아요. 11월 말이 한 달, 12월 말이 두 달, 4월 말이 6달 돼야죠. 그렇죠? 4월 말? 아니에요. 5월 1일이다. 경과다, 경과. 여기 그 문제, 여기 그 문제. 4월 30일로 입력하는 것도 꽤 많았고요. 그 다음에 4월 1일자도 꽤 많았어요. 4월 1일자가 6개월 못 세가지고. 거짓말같이 진짜입니다. 아시죠? 이걸 10월 1일로 봐가지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6개월 딱 떨어지는 게 4월 30일이에요. 4월 30일. 4월 31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럼 4월 30일 경과니까 5월 1일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5월 달은 1기 확정 신고에 공제 받을 수 있겠죠? 확정 벌써 들어오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럼 입력을 좀 할게요. 이것도 메뉴가 바뀌었네. 여러분들 이게 원래는 자 이것도 다 수정해야 되군요. 원래는 여러분들 이것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다가 지금 당초 공급일도 있죠. 그럼 이제 당초 공급일 입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프로그램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당초 공급일이 언제입니까? 2000? 여러분들 언제 당초 공급일. 공급일이 채권이 발생한 날이잖아요. 그죠? 2021년
1년도 7월 31일이죠. 응? 당초 공급이 채권 발생한 날 거래일자는 거래일자. 되셨나요? 대손이 확정된 날짜는 아까 했던 22년 5월 1일 되셨죠? 2022년도 5월 1일. 또 복잡하게 또 바꿨네요. 자, 그다음에 대손된 금액은 770만 원인데 유의하실 건 회수인지 공제인지는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대손세 공제하는 거예요? 회수하는 거예요? 공제죠. 공제니까 공제 신고서인데 공제받고자 하면 그 부호 그대로 입력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 얼마 넣어요? 맞아요. 770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기 오른쪽에 공제율 110분의 10은 별도로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공급 대가 적으시면 됩니다. 예, 770만원. 자,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자, 거래처는 F2번 눌러서 가경. 자, 그리고 대손사유는 몇 번이죠, 여러분? 보니까? 6번이 되죠, 6번? 소매, 죄송해요, 6번이다. 5번. 또 6개월이 통과했다. 좀 복잡하게 좀 바뀌었군요. 네? 바뀌었어요? 그 최신 버전 업데이트 클릭하셔야 되는데. 밖에 있으시죠, 여러분들? 밖에 있으시구나. 업데이트 해주셔야 돼요. 사원분들이 먼저 불러오셨어요. 여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매출채권 유형 두 번째. 자, 외상 매출금이 거래일자가 2021년 5월 30일 날 채권이 발생을 한 날짜고요. 자, 그 다음에 비고란 보니까 2022년 4월 1일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확정 판결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건 여러분들 대손세 공제 돼야 안 돼요? 되죠. 4월 달에 파산이니까 그 날짜에 바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도 되겠네요. 입력을 해보시면. 자, 당초 거래일자 입력하시면 되죠. 공급일은 2021년도 5월 31일이고 자, 대손이 확정된 날짜는 파산한 그 날짜죠. 2022년도 4월 1일. 자, 얘도 공제받는 거니까 보호 그대로 560만원. 거래처는 이하. 파산이니까 파산 잡아주면 돼요. 되셨죠? 자, 마지막 이제 미수금 볼게요. 미수금. 자, 2019년 6월 10일 날 거래를 했고요. 비고랑 볼게요. 자, 2022년 5월 9일 날 대손 처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대요. 우리 회사가 담보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대손세 공제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 안 되니까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96회. 교재 96회고요.
717페이지에 717. 교재 717페이지. 그 문제 3번의 1번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3번의 1번 유형. 자, 회사는 2096으로 검색해 주시고 회사 2096. 검색해 주시고요. 시간은 대략 한 7분 들어볼게요. 7분 정도면 되시겠죠? 자, 시간은 7분 들어볼 테니까 문제 4번에 1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마지막에 있는 거 4번 있잖아요. 4번이요. 4번은 그냥 여러분 공급일자 아무 날짜나 적어주세요. 공급일자 안 줬죠? 저번에 아무 날짜 적어주세요. 아무 날짜나. 실제 이제 시험에서는 언제 공급했는지 줄 겁니다. 자, 그냥 아무 날짜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공급일자 없으니까. 자, 보시죠. 자, 지금 문제가 1기 확정 신고니까 2022년 4월달부터 6월달 하시면 되겠고요. 보면은 자, 일단 첫 번째 거는 6월 1일, 올해 연도 6월 1일에 대표자가 실종됐고 그 다음에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니까 대손이 확정된 날짜는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2022년. 그리고 당초 공급일자는 2020년 7월 27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얘는 소멸시효가 2022년 3월 15일이잖아요.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손이 확정이 된 거예요. 하지만 1기 확정신고대로 미뤄서 받을 수 있죠. 그래도 문제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3월 15일자 그날이 우리가 대손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공급일자는 2019년 3월 15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요거죠. 2022년도 6월 11일에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종 부도 처리가 은행에서 줄 때 6월 11일 날 나한테 알려줬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부도가 발생했다라는 뜻입니다. 6월 11일 날 6개월 지나야 되니까 얘는 언제냐면 12월 2일 날 확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확정은 6개월 경과해야 되니까 되셨어요? 최종 부도 처리가 됐다라는 게 이때 확정이 됐다 그 뜻이 아닙니다. 아시죠? 최종 부도 처리가 됐다라는 거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이때 투고해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얘는 12월 2일 날 확정이 되는 거니까 2기 확정 신고 때 받을 수 있겠죠. 탈락. 되셨어요? 자, 그다음에 4번. 4번은요, 요거죠. 이때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걸 올해 5월 31일 날 회수를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토해내야 되겠죠? 5월달이니까 1기 확정시급 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얼마를 토해내야 되냐면 요 2,310만 원이죠 여러분들. 근데 요건 마이너스로 하셔야 돼요. 맞죠? 왜냐면 얘는 회수니까 공제신고서하고 이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고. 근데 여러분 조심하시고 이거 7월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공급일자. 7월달은 여러분 뭐예요? 7월달은 대손세 공제를 받은 날짜고요. 맞죠? 공급일자는 말 그대로 상대방하고 거래한 날짜잖아요. 거래한 날짜. 맞죠? 혹시라도 문제에서 회수 나오면 공제받은 날짜를 적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급일자는 실제로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판 날, 채권이 발생한 날이 항상 공급일자는요. 아시죠? 좀 명심하시고. 네, 그리고 몇 번째. 요거만 조심. 이거 공급일자를 안 줘가지고 그냥 1월 1일로 했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냥. 이제 앞으로 시험에서 줄 거예요. 언제 채권이 발생했는지. 대손 확정, 이거 회수한 날짜입니다, 여러분들. 회수한 날짜고 금액 인수입니다. 조심하시고. 아시죠? 문제에서 좋죠? 7번 대손 채권 일부 회수니까 말 그대로 회수한 날짜 적어야 되죠. 됐어요? 잘 되셨어요? 일단은 그 1교시하고 2교시하고 빡셌죠, 여러분들. 그래서 3교시는 좀 널널한 거? 널널한 거 진짜로 뭐라고 해야죠? 그냥 좀 몇 개만 알면 바꿀 수 있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 두 가지거든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것도 바로 다 나갈게요, 여러분들. 그렇죠? 좀 오늘 머리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짜증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10분 치겠습니다. 2시 27분에 시작해. 2시 27분. 달려야 돼. 2시 27분.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좀 하세요.